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결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주력 컨텐츠가 아니긴 하지만,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많은 조회수와 또 반응을 보내주시는 거니만큼, 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 정답이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공감 가는 거 있으면 들으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의견 내시면 됩니다.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 좀 드물죠. 좀 드물고 결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나이가 찼어도 이제 결혼을 원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네, 결혼을 원하시는 분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 곳이 이제 결혼정보회사, 결정사란 말이죠. 그런데 결정사마저도 이제 가입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성사할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뭐 결혼을 하려고 온 사람들 중에 결혼에 대한 제대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거기 가입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접근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박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결혼 성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럼 결혼 성사가 안 되면 결혼정보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냥 사람은 만나고 성사가 안 되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 돈만 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원하고 결혼하는 삶을 꿈꾸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못한 세상이 온다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못한 세상이 온 게 아니라 사실 왔어요. 왔습니다.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중에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지금 결혼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뭐 혼인율이 굉장히 낮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예, 혼인이 낮아지는데 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혼 정년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예, 이 나이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분들도 알 거예요. 뭐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방송에도 간간히 보면 그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나이만 차서 걱정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몇몇 분들 고민 사연도 보내왔었고. 근데 이제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한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왜 하고 싶어도 못한 세상이 왔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씩 이렇게 넘버링 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원래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결혼을 해야 성공한 삶이고 결혼을 해야 행복한 삶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축복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요즘에도 결혼을 해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결혼하신 분들도 섣불리 내라고 얘기 못 할 거예요. 얘기 못 할 거야. 왜냐, 뭐,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어떤 사회적 인식 자체가 결혼을 왜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어린 나이 때부터 난 결혼 안 해. 혼자 살 거야. 혼자가 편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걸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 나 결혼 안 할 건데? 결혼을 왜 해?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난 불만 없는데.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세상이 왔어요. 앞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예. 지금 20대 친구들만 봐더라도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통계에서도 그게 여실하게 나옵니다. 예. 결혼을 꼭 해야 되는 사람보다 안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을까? 왜 바뀌어 갈까요? 그 전까지는 결혼을 해야 사람이고, 결혼을 해야 행복이고, 어, 결혼을 해야 그게 진짜 즐거운 삶이고 좋은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게 바뀌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거죠. 뭐냐 하면, 결혼 자체가 이제는 네, 행복을 보장할 수도 없거니와 잘못하면 내 인생까지 날아갈 수 있는 복불복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뭐 잘 해가지고 잘 되면 우리 결혼하기 전보다 더 잘 나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어떻게 결혼이 무조건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한 35% 넘어가는데 이혼을 그만큼 한다는 거는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보장하기커녕 우리 혼자 살 때보다 더 불행하기 때문에 자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죠. 설령 이혼 도장을 안 찍었다 하더라도 거의 사실상 부부관계 깨졌다거나 오히려 과거에 혼자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결혼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하면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 연애할 때는 철저하게 가면 쓰다가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물론 복불복을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결혼하신 분들이 연애 기간 거쳐서 결혼을 했겠지만 연애 기간 때 상대방하고 결혼했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 예.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결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뭐 결혼해가 속았다. 이럴 것 같아서 결혼 안 한 거였는데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엔 결혼이 뭐좀 심하게 얘기하면 뽑기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뽑기. 꽝 걸릴 확률이 높은 뽑기.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상대방을 정말 결혼할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지 제대로 이렇게 검증하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상당히. 그리고 특히 결혼했다가 뭐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벌어놨던 거, 해놨던 거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결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남자분들의 지분이 제도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 여자분들보다. 뭐 말은 반반 결혼이라고 하지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반 결혼한 케이스 별로 본 적이 없어. 김동님, 죄송한 얘기인데 김동님 주변에도 반반 결혼 아니잖아요. 맞죠? 뭐 말은 반반 결혼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말뿐이야. 현실적으로는 체감적으로는 아니에요. 결혼 비용 통계로만 보면 알 수 있어. 남자 월등히 많이 들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결혼 문화에서 남자가 집이고 여자는 혼수잖아. 혼수 비용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집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 맞죠? 그럼에도 이 공식이 안 깨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잘못되기까지 해봐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 재산 분할해버리고 애 태어나면 그 뭐야 그 위자료도 줘야 되고. 예, 반반이 아닌지 모르겠다고요. 반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세히 까보면 반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 잘못됐을 경우에 날아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금전적으로. 예. 잘못되면 다 손해라는 거죠. 양쪽이 다. 예.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고 궁핍해지고 상처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인간한테. 사랑했는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럼 거기에 사람한테 대인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그 데미지도 내가 봤을 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음, 결혼의 조건을 달성하는데 결혼의 조건을 달성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자분도 그렇지만 사실 남자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힘들어요. 그 여자분들 해달라는 거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결혼도 능력이라고 하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살기 힘들고 지금 나라 전체에 거품이 많이 껴있잖아. 그러면 거품을 줄이고 낮출 거 낮추고 현실을 인지하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걸 못 낮추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못 낮추는 분들. 어떻게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하고 어,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특히 남자한테 그걸 요구하는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결정사 가더라도 그렇잖아. 남자가 집 해올 거냐, 공동명의 할 거냐 이걸 당당히 물어보잖아요. 자기는 뭐 한 거야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지금 보면 남자분들 사회적으로 이제 자리 잡거나 돈을 모으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뭐 결혼하려면 뭐한 1억 이상 돈을 모아야 되는데 1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부터 더 직장 일찍 들어가서 아껴 쓰고 이렇게 돈 모으지 않으면 힘들어 사실. 보통의 4년제 나와가지고 했으면 힘들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남자한테 너무 높은 조건을 이렇게 좀 걸어놨어요, 사실. 옛날에 집하고 지금 집하고 같습니까? 지금 집은 아니잖아. 그걸 사회 초년생이 어떻게 마련합니까? 또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또 눈치가 보이는 게 부모님 뭐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데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 부모님 보면 결혼할 때 보면 오히려 결혼하는 게 요즘에는 좀 부조하는 거 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왜 부조한다는 느낌이 드냐 하면 부모님 노후 자금을 다 빼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식이 모아놓은 돈이 없다가 결혼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자기의 그 집 같은 거 있죠. 살던 집을 뭐 평수를 낮춰가지고 딴 데로 이제 싼 데로 이사 가든가 아니 부모님이 노후 자금 적금 같은 거 다 깨가지고 해가지고 겨우 보태가지고 마련한 케이스가 많아. 사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엄밀히 따지면 불효야. 부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나 부모님들이 이제 나중에 힘들게 이제 고생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좀 편하게 살려고 노후 자금 마련하는 건데 자식 하나 건사하겠다고 그거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애 또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아니 처음 시작하는 것도 왜 이렇게 허들이 높냐고. 다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다들이 아닙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민상님. 다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자기는 신규 아파트 돈 평생 모아도 이대가 모아도 안 될 건데 그걸 이제 남자한테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면 남자도 안 되잖아. 서로가 현실을 인지하고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맞출 생각을 죽어도 안 하고 그걸 남자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조르면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안 그래요? 자기들 돈 벌기 힘들고 돈 모으기 힘들어 하잖아.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야. 왜 근데 그걸 이해 안 해주냐고. 왜 신규 아파트에서 아니 신규 아파트는커녕 원룸 전세금도 마련할 돈도 마련 못했으면서 무슨 신규 아파트입니까? 그럼 자기는 신규 아파트 시작하고 싶은데 그럼 자기는 신규 아파트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원룸 전세금도 마련 못하고 뭐 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신규 아파트도 마련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그 남자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좀 약간 좀 여주경입니다. 이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현실은 자기 밥그릇은 진짜 이것도 치통만한데 바라는 거 엄청 많은 거잖아 이게.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여자가 아무 준비 안 돼 있고 나도 지금 모은 돈이 없어. 신규 아파트 시작하자고 하면 하지 마세요. 왜 그걸 받아주냐 말이야. 응? 안 받아주고 안 해주면 돼. 그게 말이 된 조건이야 말이죠. 조건을 너무 높이 놨잖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 지지도 늦어지고 돈 모으기도 힘든 세상인데 조건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러고 자기는 더 모으고 자기는 준비를 했냐?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결혼 조건 이제 알잖아. 어느 정도 하려면. 알기 때문에 또 여자들이 저런 결혼이라는 허들을 너무 좁게 잡고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거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야 현실적으로. 만약 부모님이 집 돈도 없으면 대출도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냥. 설령 된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교돈의 자격과 조건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채우지 않았고 어, 자기 각 객관화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결혼을 외치다 보니 예, 결혼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30대부터 결혼 못하고 20대는 더 힘들다는 20대는 아예 남자도 아예 결혼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10년 10년 단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지금 대학생들은 아예 결혼 생각이 없어요. 자, 제가 이 4번의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정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 생각 없는 사람들.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들이에요. 대부분 여자들이야. 얘가 보면 또 여자들 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혹시 제 유튜브 저 메인 그 유튜브 제 채널 들어오면 영상 자동 재생 되잖아요. 그 영상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남친이 300 버는데 여친은 200 벌어요. 200 벌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모았어. 안 모았는데 남친한테 하는 말이 월급 300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면서 자기는 결혼하면 안 못할 거라고. 남자가 집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예. 그런 사연들이 몇 개 있었어, 제 방송에서. 자기는 200도 못 벌면서 300 버는 사람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모은 돈도 없어. 돈 관리도 안 돼. 그러면서 무슨 결혼을 외치는 거예요. 벌이도 별로 안 되고, 나이도 작고, 능력도 안 되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결혼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남자가 다 해주겠거니 당연히 외치고. 말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는 거야. 물론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분들의 얘기가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고,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내가 느낀 건 그런 거야. 남자들도 그렇지, 남자분들도 보통 결혼 자격이 안 돼 있으면, 결혼할 만한 어떤 재정적이나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런 조건 안 채우면, 처음부터 남자들은 결혼 얘기를 안 꺼내. 집불 없는데 누가 결혼 얘기 꺼냅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좀 틀린 게 쥐뿔 없어도 결혼 얘기 꺼내더라.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자기가 뭐 준비해 놓은 게 없어도 꺼내더라고요. 그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특히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결혼에 목매는 것보다 여자분들이 결혼에 목매는 케이스가 더 많아질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정사항 보더라도 남녀 성별 깨져버렸어. 남녀 성별 깨져버렸다니까. 결정사에서도 혼인율이 5% 미만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래도 좀 멀었습니다. 많이 멀었습니다. 너무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바뀌기 이미 늦었어. 진작에 바뀌었어야 돼. 바뀌려면 너도 늦었습니다. 진작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좀 개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창 겉돌다가 이제 와서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좀 내가 봤을 때 늦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등을 돌렸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부남들 얘기는 좀 접으셔야 됩니다. 유부남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결혼했기 때문에 좀 약간 여자 편을 들고 싶어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다구리 받기 딱 좋아. 예. 보면 막 그런 분도 있어. 뭐 생각보다 여자분들 능력 좋은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하는데 있기야 하겠지. 하는데 난 솔직히 그렇게 능력 좋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구조상. 산업 구조상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자분들 능력이 좋으려면 전문직에 있다거나 뭐 전문직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해서 어떤 자기가 뭐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연예인 쪽이 된다거나 보통 그런 케이스지.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남자들이 잘 되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어. 몇 배는 힘들다니까.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남자들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분들도 아시겠죠. 남자분들도 잘 나가는 거 월천 버는 거 힘들죠. 여자는 더 힘들어. 여자는 거의 없어 그냥. 일반 사람들 아예 다시도 못해. 이게 온라인 같은 데서 자꾸 뭐 잘 나가는 사람 많다, 뭐 유튜브나 방송 같은 데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것뿐, 우리가 실제로 만나거나 실제로 마주치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타인지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메타인지가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 근데 해결책을 내놔도 과연 그걸 따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님. 이제 와서 해결책을 내놔도 따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를까라는 생각이. 이미 지금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셨단 말이에요. 기울어질 대로. 음. 뭐 결혼 같은 게도 완전히 기울어졌잖아요.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고 과연 될까요? 전 안 된다고 봐요. 20대 분들이 이미 이게 너무 굳건하게 자리 잡아버렸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장사하기 쉽냐고. 왁싱샵 잘 되기 쉽습니까? 그것도 잘 되는 데만 잘 되지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유튜버 같은데 워낙에 성공하고 잘 된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 띄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실제로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망한 사람이 더 많아. 망한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이 유튜브에 나오는 절대 다수의 그 자영업에 장사하는 사람들, 잘 된 사람들 위주로 편성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잘 된 사람들 위주로. 잘 돼야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있잖아요. 실패한 걸 안 보려 그래요. 실패한 거를. 실패를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 싫어해. 이것도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야. 나중에 이거 셀프로서 얘기할 건데. 결혼 원룸 월세로 시작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얘기가 틀려졌겠지. 예, 그렇게라도 시작을 했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좀 현실에 눈을 낮추고 접근했으면, 얘기가 틀려졌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예전에 제 고민사에 기억 안 납니까? 남자가 투룸에서 전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남자 뭐 개무시했던 거. 어떻게 그런 데서 생활하냐고. 어떤데, 어떻게 그런 데 생활할 수 있냐고. 여기서 어떻게 신혼을 생활할 수, 누구한테, 내 친구들 다 아파트 시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얘기하냐고. 이렇게 남자한테 면박을 줘버렸는데. 그것도 웃긴 게 남자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사연자분이 8,500만 원인가 모았으면 꽤 많이 모았죠. 그런 얘기 한다니까. 얼마나 그때, 그래가지고 멘탈적으로 심하게 깨져가, 자존감 떨어져가,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형이 헤어진 게 낫겠습니까? 안 헤어진 게 낫겠습니까? 근데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헤어지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네요. 만약에 본인이 헤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안 했겠지. 그냥 참고 가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가 깨졌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이. 그런 케이스 있어, 이게. 이게 나도 안 믿고 싶어, 이런 게. 그런 개념인 여자들이 많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내가 얘기 들어보니 그동안 그 여친분한테 가스라이팅을 엄청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 가스라이팅을. 어? 그분이 남자분이 교대 근무했거든요. 교대 근무한다고 무시하고, 자기 안 말아준다고 무시하고, 월급 줬다고 무시하고, 무시를 엄청 많이 당했나 봐요. 아니,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다 생각해봐. 그 지속적으로. 그게 말이 연애지, 그 고문 아닙니까, 고문? 정서적인 고문?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작년에. 작년 여름에 소개를 하고, 그게 분노주의라고 내가 적어놨나? 방송 중에 제가 샷건도 때렸어,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런 게 과연 그분만의 사연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여자분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자분들도 알습니다. 내가 여자분들한테 물어봐, 시청자분.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나 하더라도 그런 여자분이 있나 없나 하니까 사실이 있습니다고 얘기하는, 은근 많습니다 얘기하는, 여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제 방송에 오시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도 여자분들 중에 개념이 있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제 얘기를 보통 여자한테 다 싫어해. 싫어합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입 빨린 얘기나 가문이설 같이 이렇게 좀 MSG가 들어간,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 들어주는,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현실적인 얘기 바로 해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멘탈이 세거나 합리적인 사람은 듣질 않아요. 제 방송에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멘탈이 세신 분이야. 내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으신 분. 근데 물어봤어요. 그, 그 시청자분한테, 시청자분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런 분들이 있잖아 하니까 생각보다 많대요. 저런 친구들 무리 중에 한두 명씩 무조건 있대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걸 친구한테 얘기해서 설득이 안 된대. 설득이 안 된대요. 원래 저렇게 잘한 사람이야 설득이 안 된대요. 이제 와서 안 바뀐대. 그래서 생각보다 개체수가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보자고. 결혼을 못했을 게 누가 더 불리할까? 누가 더 힘들어질까? 난 여자가 월등하게 힘들어진다 생각합니다. 남자도 힘들겠지 여자가 더 힘들어져. 남자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하겠지만 남자들은 그런 거야. 내가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몸을 쓰겠다고 이렇게 여자 무장에 뛰어들면 일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아요. 지역이나 환경을 좀 가리지 않고 더러운 일이라 하겠다. 힘쓰는 일이라 하겠다. 욕먹이라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안 돼. 제한적이에요. 특히 나이 40이 넘어가면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야. 아니, 생각해봐.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용접비 온다고 들어간 적 있어요? 안 받아주잖아. 아니,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안 받아주잖아요. 아줌마가 뭘 하겠다고. 집에 가서 삶이나 씨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지.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40대 여자분 생각해봐. 보통 직장에 사기업에서 40대 여자분들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남자보다 더 퇴사율이 더 높아. 현실적으로 더 높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협소해져요. 협소해져. 그리고 4차 산업 들어가 보통 여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한단 말이야. 그 서빙이나 뭐 식당 도우미 같은 거. 근데 여러분 거기 4차 산업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이 들어온다 생각해 봐. 여러분 보통 우리가 4차 산업 들어오면 무조건 생산직 일자리만 줄어든다 생각하는데 생산직보다 서비스업이 자리가 더 줄어들 거야, 여러분. 우리 4차 산업이 들어오면 여자분들 일자리가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4차 산업이 들어오면 위험한 일자리가 많다고. 캐셔도 여러분 있잖아요. 4차 산업 들어와가지고 왜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으로 바코드 찍어져 자동 계산기 있죠.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전면 도입이 돼버리면 네, 그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오히려 생산직에서 기계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더 빠른데 왜냐면 돈이 훨씬 더 적게 들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도 적게 들어. 안 그래요? 지금 뭔가 곡기자라고 하셨던 여자분들이 40대까지 청소부 하겠다 하면 하겠어, 여러분? 그 똥 묻는 거 긁어 닦아내게 하면서 휴지 버리고 청소하고 그 냄새 나는 거 매일 한다 하면 하겠어요, 여러분? 곱게 잘하신 분들이. 잘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는 사람은 하겠죠.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는 게 문제죠. 물론 이런 얘기하면 아마 듣기 싫어하겠죠.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원한다.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얘기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할 거야. 예, 못할 거예요. 지금도 못하지만 앞으로 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결정사 가더라도 결혼 못해요. 절대 다수 결혼 못해. 결정사 가보신 분들 말씀드리자면 결혼할 만한 여자분들이 안 보이는데. 어? 메타인지가 안 되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남자 당당하게 결혼하면 이 시킬 거냐? 자동차 못 타냐? 돈 얼마나 되냐? 집 작아냐 전세냐? 몇 평이냐? 어디 사냐? 무슨 조사듯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요. 자기도 별반 대단하지 않으면서. 남자들은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정사에 가입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그냥 돈 조금 번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돼. 수익이 괜찮아야 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연봉 6천만 원 버는데도 거기서 여자보다 면박 듣고 나왔다는 분도 있어. 진짜로. 자기는 그 반도 못 보는데 뭐 하는 돈도 없으면서. 남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결정사 가입할 때도 어느 정도 나는 준비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갖춰놓고 가는데 여자들 갖춰놓으신 분들도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런 사람도 무슨 결혼하겠다는 거야. 안 그래요? 그 더 하기 힘든 거야 더. 남자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라는 거지 바보가. 결혼하려고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잡아가지고 하진 않겠다는 거죠. 근데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저런 사람들밖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수모를 겪어야 돼? 왜 내 자존감이 깎여야 돼? 나도 열심히 살았고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고 무시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자리에 와가지고 무시받아야 되는 거야? 사회에 나가면 나보다 훨씬 더 밑에 단계에 있고 벌이도 벌이도 안 좋은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내 직업을 가지고 뭐라 하고 내 돈을 가지고 뭐라 하고 내 집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낮은 자세로 숙이고 들어가면서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까? 또 남자분들은 보니까 결정사 가입하신 분들 절대 다수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입했다가 위약금 내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제 방송에도 계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 세상이 이제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현모양처가 꿈이다? 진짜 꿈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이 아니다. 뭐 현모양처도 없겠지만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분들이 현실적인 눈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사랑하면 까짓 거 원룸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자기가 가진
돈과 지분하면서 너무 높은 선을 보지 말고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단둘이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마지노선에서 맞춰 나가고 타협하려고 해야지.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은 아파트 시작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남들 들볶으면 절대 결혼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자분들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결혼 문화에서. 남자분들 바뀌어야겠지만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남자들이 결혼이나 불신을 가져다 준 가장 많은 것은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분을 많이 차지한 거야. 어떻게 된 게 먹고 살기 더 어려졌는데 어떻게 결혼이란 커트라인과 눈은 더 높아졌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각자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각자의 메타인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남자도 못하고 여자도 못할 겁니다. 특히 결혼하려고 하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인성과 자격을 갖췄는지 생각해 보세요. 결혼만 하고 싶어 하고 막상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결혼만 하고 싶다고 하면 남자 하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남자가 얼굴만 벗겨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들면 다 늙을 텐데. 이제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집값도 올라가고 각종 물가도 올라가고 살기 힘든데 각자 현실적인 눈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살 수 있습니다. 낮추지 않으면 결정사에 가 있는 여자분들 돈만 쓰는 거야. 돈만 쓰고 시간만 쓰는 거예요. 희망 고문 받다 끝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